안녕하십니까. 국풀강동고덕원의 고3 수업을 하게 될 조성민 쌤입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OT 영상을 좀 보게 될 텐데, 이 OT 영상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국어를 공부해야 가장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들을 위주로 한번 내용을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국어를 잘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은 이거를 많이 하고 개념을 많이 외우고 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성적을 오른다고 봐요. 개념을 많이 외우고 문제풀이 많이 하면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은 선택 과목으로 문법이 나오는 영역,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도 개념을 써먹을 수 있는 영역은 7문제에 국한됩니다. 그럼 나머지 38문제 혹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마저도 줄겠죠. 43문제가 개념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많이 암기해서 국어 실력을 늘리겠다는 잘못된 방법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방법적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방법적 지식이 뭐냐?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아요. 역설법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설이 뭔지 모르는 고3은 없죠?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문에서 역설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반어 뭔지 알죠? 반어 지문에 찾으러 갈 수 있습니까? 그 찾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마다? 지문의 유형마다, 문제의 유형마다. 이해돼? 그런 방법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읽고 그냥 감 오는 거, 정답인 거 같은 거 풀고 찍고, 이거는 절대 기복 없는 실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국어 공부의 원칙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유형별로 학습 전략을 공부해야 돼요. 학습 전략이라는 게 아까 그 방법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선택 과목 있죠? 선택 과목의 화법과 작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화법 작문의 1에서 3번 문제는 강연이나 발표처럼 한 명이 여러 명 앞에서 말하는 일대다의 말하기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도 같아요. 1번의 말하기 방식, 2번의 내용일치, 3번의 학생들의 반응식으로 대부분 문제 유형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요? 개념적으로 외울 게 없잖아. 1번 지문을 읽을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 유형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읽고 그냥 풀고 잘 모르겠으면 글을 다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미 유형이 결정되어 있으면 연구를 많이 했지 않겠어?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을,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 독서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문제풀이를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는 거니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지문을 많이 읽고 제대로 분석하면 독해력이 늘까요? 늘겠죠? 지문을 많이 분석하면 지문 이해를 하는 방법이 늘겠죠. 됐습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독해력이 늘까요? 그렇진 않죠. 즉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지문 이해가 훨씬 중요한 거야. 뭐보다 문제풀이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맞췄는지가 점검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뭘 해줘야 돼? 선택지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달았다면 근거를 달아줘야 돼. 이 근거를 달아주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복 없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 절대 구애를 받지 마라. 어떤 친구들은 이제 3학년이라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히 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여러분이 한 문제당 1분 30초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읽고 빨리 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빨리 읽었더니 지문은 이해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시간은 지나가고. 다들 이런 경험 있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해서 정답의 근거를 다 내놓고 이 지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푸는 겁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려도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내가 자신감이 생겨야 돼. 어떤 문제, 어떤 지문을 풀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 그게 되면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시간을 줄이는 건 어디서 주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체득이 되겠죠? 그러면 열심히 접근해서 연습을 하면 많이 익숙해지겠죠? 거기서 1번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의 근거 달랬죠? 예를 들어 내가 1번을 봤어요, 2번을 봤어요, 5번까지 봤어요, 1번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풀었죠? 1번을 봤어요. 확실한 근거로 1번이 맞아요. 그럼 2, 3, 4, 5 이거 보겠습니까? 나는 1번이 확실한데 근거가 맞는데 이해돼요? 시간은 이런 데서 줄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들, 원칙을 사실 원칙은 말하기 쉽죠. 지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칙을 지켜가며 실력을 한번 늘려보자고. 자,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언어와 매체는 언어가 이제 문법의 이름이죠.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뼈대 지식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뼈대가 되는 지식은 필수적으로 외워서 그걸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뼈대가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하는 공부를 위주로 문법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될지 아니면 수능에서는 보기로 줄지 판단이 잘 안 돼요.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거? 내가 해서 여러분에게 기준을 나눠드릴 거예요. 뼈대 지식은 이거야 친구들아 해서 그 지식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보기가 다 나옵니다. 5문항 다 보기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는 문항들을 맞춰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11번까지 유형이 결정이 되어 있다. 1, 3번에 1대 다이 말하기 강연 발표, 4, 7번에 토론 토익,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오는 지문의 유형과 문제의 유형이 결정이 되어 있어. 효과적인 방법, 사고법을 익히면 됩니다. 문학,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수력, 고전 3문 다 나눠놨지만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나예요. 만약에 현대시 지문을 봤다? 그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읽으면서 어떤 방법과 사고로 읽을지, 1번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2, 3, 4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현대시 읽을 때 2가지 하라고 합니다. 주제, 상황, 정서태도 찾고,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긍정, 부정으로 나누고.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1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건 개념 문제라 찾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읽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문제는 주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주제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고, 3번 문제가 시어의 의미를 물어봐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4번에 보기 문제 나오죠. 보기 문제는 보기를 읽는 방법, 선택지를 접근하는 방법, 나눠서 접근을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 유형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문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읽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방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독서입니다. 독서는 잘 알죠? 가장 어렵다는 영역이 독서 아닙니까? 오답률 탑10 중에 항상 7개, 8개가 독서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이 어려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은 정보 선별하는 것부터 시킵니다. 정보 선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1번 문제의 글 구조 잡는 법, 내용일시 접근하는 법, 추론 문제 접근하는 법, 보기 접근하는 법, 또 방법이 필요하지. 그래서 독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게 단기간에 점수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문법 같은 거는 됩니다 이게. 근데 독서는 이렇게 돼. 조금 올라.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연습하고 버텨야 되는데 사실상 점수가 안 오르면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버텨가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방법만큼 여러분들의 성적도 조금씩 업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의 방법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떤 커리로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줄까?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죠. 1월부터 이제 겨울방학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윈터도 많이 하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방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방법이 어느 정도 됐으면 문항별로 방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나와 있으니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론적인 방법, 지문 접근법을 여러분들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연습하고 써먹을 수 있게 체득화시킬 거예요. 물론 2달 가지고 다 안 될 수 있죠. 근데 방법은 여러분께 됐으니 앞으로 연습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월 이후에 뭐가 나오냐? EBS 수능 특강 나옵니다. 아무리 연기율이 50%로 떨어졌다고 해도 EBS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간접 연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수능 특강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주제별 작가의 다른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연기 지문을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대비해야죠. 6월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할 때는 1번부터 45번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문 접근법, 문제풀이 접근법,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다 하나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1번 풀 때부터 45번 풀 때까지 다 방법과 길을 닦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피드백이 중요하죠. 6월 모의고사 피드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수능 완성, 연계 지문을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브 모의고사. 이걸 하는 데는 아마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1번부터 45번까지를 동시에 푸는 겁니다. 동시에 풀어서 얘들아 1번에 어떻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풀자.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사고 과정과 방법과 선택지 접근하는 방법을 다 점검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어라 이게 더 효과적이네? 바로바로 와닿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이 어느 정도 겨울에 체득이 됐으면 라이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에 필요한 정말 실전 전략을 공부하는 게 여름 강좌가 되겠습니다. 가을 강좌 이제 9월을 봤을 거예요. 9월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6월, 9월을 통틀어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내 약점이 뭔지 약점에 대한 좀 보완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좀 보완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 파이널 강좌는 실전 연습 많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때 어떤 친구는 뭐 시간을 어떻게 쓴다. 뭐 누구는 뭐 선택 과목부터 푼다, 누구는 문학부터 푼다, 누구는 독서부터 푼다.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방법별로 가장 최적화된 훈련법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커리큘럼 그리고 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굳게 마음을 먹은 만큼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국어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